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차세대 HBM 기술입니다. 현재와 미래. 특히 HBM5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하고요. 또 냉각 기술.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서 비즈니스 환경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네, 반갑습니다. 최근 여러 분석들을 보면요. HBM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지 그 방향이 좀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 기술 변화의 핵심,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냉각 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HBM 시장 경쟁 구도나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핵심만 좀 뽑아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본딩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기존에 쓰던 마이크로 범프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가장 큰 차이는요. 그 범프,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돌기 같은 거 없이 웨이퍼에 있는 구리 배선끼리 직접 맞닿아서 연결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범프가 없던 공간이 없어지니까 같은 높이의 D램 칩을 훨씬 더 많이 쌓을 수가 있고요. 또 개별 칩 두께를 약간 늘릴 수도 있어서 패키지 전체가 이렇게 휘는 문제, 와피지라고 하죠. 이걸 줄이는 데도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직접 연결하니까 당연히 데이터 존속 속도도 빨라지고 열을 내보내는 데도 더 도움이 되고요. 범프가 없어지면 연결 밀도를 진짜 확 높일 수 있겠네요. 요즘 AI 칩들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 생각하면 정말 필요한 변화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 기술은 언제쯤 HBM에 적용될까요? 현재 제조사들이 HBM4, 16단 제품에 이걸 넣을지 말지 좀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근데 HBM5, 그러니까 20단 이상 쌓는 제품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 채택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HBM5가 되면 적층수도 더 높아지고 데이터 입출력 I/O 단자도 훨씬 촘촘해지고 또 발열 문제도 더 심각해지거든요. 기존 방식, 그러니까 Advanced MRMUF나 TC-NCF 방식으로는 이걸 다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인 거죠. 참고로 HBM3나 HBM4, 12단까지는 아마 기존 방식이 계속 쓰일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새로운 기술이니까 넘어야 할 문제들도 많겠죠. 특히 수율이나 비용 문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려면 일단 공정 장비 자체가 완전히 새로 필요해요. 투자가 크죠. 그리고 기존 기술에서 쌓아온 어떤 노하우나 장점들을 일부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그 웨이퍼 표면에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먼지 하나까지 완벽하게 제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다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웨이퍼 정체를 한 번에 쌓는 웨이퍼 투 웨이퍼 방식의 경우에요. 만약에 D램 웨이퍼 자체 수율이 조금이라도 낮으면 완성된 HBM 큐브의 최종 수율이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이게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칩을 더 촘촘하게 쌓고 또 구조도 바꾸고 이러면 필연적으로 열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핵심 키워드가 냉각 기술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KIST 김종호 교수님 연구팀 분석이 좀 중요한데요. HBM4부터는요. HBM 패키지 맨 아래에 있는 로직칩, 베이스 다이라고 하죠. 이게 단순히 메모리 제어만 하는 게 아니라 GPU 같은 프로세서의 연산 기능 일부까지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이스 다이에서 발생하는 열이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HBM 성능하고 안정성을 지키려면 냉각이 정말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겁니다. 심지어 2029년쯤 나올 HBM5 시대에는 패키징 기술 그 자체보다 오히려 냉각 기술의 우위가 HBM 성능을 가르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그럼 현재 HBM4S에는 냉각 방식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어떤 새로운 방식들이 좀 거론되고 있나요? 네. 지금처럼 패키지 위에다가 히트싱크 달고 냉각수 흘리는 방식으로는 HBM5 발열을 잡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5에서는 베이스 다이랑 HBM 패키지 전체를 아예 그냥 특수 냉각액 속에 푹 담가버리는 방식, 침수 냉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 먼 미래, 예를 들어 HBM7 단계에서는요. D램 칩 쌓은 그 사이사이로 냉각액이 직접 흐르게 미세 통로를 만드는 임베디드 냉각이나 아니면 칩을 수직으로 뚫는 통로, TSV라고 하죠. 이걸 냉각의 경로로 쓰는 유체 TSV 같은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야,
HBM8까지 내다보는 아주 장기적인 로드맵 이야기도 있던데요. 냉각 말고 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 로드맵이 2040년까지 예측한 건데 보면 상당히 좀 파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HBM7에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3D로 쌓은 HPF라는 것과 HBM을 합쳐서 용량과 대역폭을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고요. HBM8에 가서는 아예 HBM 칩을 GPU 칩 바로 위에 직접 올려버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 혁신까지도 예측하고 있어요. 궁극의 성능과 효율을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본딩 기술도 계속 진화하는데 HBM6부터는 지금 쓰는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에 유리, 글래스랑 실리콘을 합친 하이브리드 인터포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바뀌는 게 단순히 성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HBM 사업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이 분석이 참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웨이퍼 단위로 공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층 베이스 다이와 위층 메모리 다이 크기가 똑같아야 생산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베이스 다이 설계는 주로 엔비디아나 AMD 같은 GPU, AI 칩 설계 회사들이 주도하잖아요. 만약에 이 칩 설계를 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있다고 쳐보죠. 이 업체가 자기들이 만든 베이스 다이 위에다가 메모리 다이를 직접 쌓아서 거의 HBM 완제품에 가깝게 만드는 공정까지 다 통합해서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TSMC 같은 종합 파운드리가 베이스 다이 만들고 그 위에 메모리 쌓는 것까지 다 해버리면 기존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제조사들의 역할이나 협상력 같은 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베이스 다이 설계에 얼마나 관여할지, 웨이퍼 스태킹 공정을 누가 주도할지, 심지어 최종 HBM 제품 주문을 관리하는 방식까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서 HBM 공급망 전체의 가치 사슬, 그리고 참여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와, 오늘 HBM 기술의 미래,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차세대 HBM, 특히 HBM5 이후 세대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혁신적인 패키징 기술, 그리고 침수냉각 같은 첨단 냉각 기술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될 거다, 이 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진보가 분명 AI나 고성능 컴퓨팅 발전을 계속 이끌어가겠지만 동시에 이게 엄청난 기술적 난이도와 또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HBM 공급망과 관련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나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보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 HBM 기술 변화와 그 이면의 역학관계가